뱅앤올슨 사운드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뭐 어쨌든 이거는 전기차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GV60 시승 행사에 와 있어요. 이미 주행을 해서 기착전까지 온 상태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승 차량을 지금 타고 지금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 오는 동안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시승을 하면서 좀 설명드릴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랑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차를 좀 적응을 좀 해봤고요. 일단 시승 차량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짠! 이 하나우마 민트라는 색깔인데 출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실내 컬러는 지금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휠 자체도 21인치가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 컬러나 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저 반대편에는 그레이 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주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주행 영상은 제가 세팅을 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얼굴 인식으로 모든 걸 동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얼굴 등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등록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여기가 반짝반짝 거립니다. 근데 인식이 지금 안 되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저 얼굴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터치하고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실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제 뭐 실내에 대한 부분들 중에 가장 뭐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크리스탈 스피어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따가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블루톤의 컬러고 이렇게 옐로우 포인트로 좀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글래셔 화이트라는 색깔을 좀 고를 것 같은데 뭐 이 색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래셔 화이트 타입이에요. 일단은 뒤쪽에다가 좀 놓고 시동을 걸고 다시 돌아가면서 주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뭐 어쨌든 이렇게 시동 걸기 전에 제네시스 로고 나오고, 자 그러면 시동 걸 때도 지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등록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동을 걸면 키가 없어도 이렇게 시동이 쭉 걸립니다. 이게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이 차에 뭐가 들어갔다? 뱅앤올슨이 들어갔어요. 여기 뱅앤올슨 대기질은 나쁩니다.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를 세팅을 좀 해놨더라고요. 한 가지 또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디퓨저를 넣을 수 있게끔 조수석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돌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한 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자 그러면 주행하면서 제네시스 GV60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모드, 부스트 모드 요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죠. 한번 주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주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울 세팅을 좀 해볼까요? 뭐 왼쪽 돌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리고 하면은 다 일반적인 거울 형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화면이 너무 크더라고요. 음악은 지금 잠깐 끌게요. 자, 뱅앤올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뭐 이 부분은 EV6하고 좀 비슷한 세팅 값이에요.
어쨌든 이제 출발을 좀 할 건데 안전벨트 먼저 매고,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차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자동입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모든 게 되어 있으니 뭐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최근에 비교할 만한 차량이 좀 있어요. 바로 이트론을 좀 타봤었죠.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최첨단 설비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 당연히 화면에 좌회전 시그널을 넣으면 화면이 다 나오죠. 이제는 계기판의 시대가 아니라 화면의 시대예요. 모든 게 화면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일단 턴 시그널을 빼고 6.9km 정도 직진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면서 놀라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게 제네시스가 뒤에 지금 오고 있지만 내연기관과 지금 이 전기차의 간극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소음이 적은데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 하체로 들어오는 소음까지 줄여주니까 더 조용해졌어요. 차 자체가 더 조용해진 데다가 주행 질감 자체도 내연기관과 조금이라도 더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세팅 값이 좀 느껴져요. 어쨌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로 놓고 지금 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패들 시프트 같이 생긴 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모드예요. 이쪽이 회생제동을 줄여주는 거고 이쪽이 회생제동을 눌러주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최대치로 놓게 되면 패드를 떼는 순간 속력이 확 줄어버립니다. 하지만 뭐 그 기능 자체의 이질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패드를 놨다 놓았다 하는 순간 이 중력이 바로 뒤로 다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패드 시프트를 맥스로 놓지 말고 1단 정도로 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 자체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도 문제 없겠죠.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계기판 자체가 아우디와 비슷하게 여기가 지도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도를 이용하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앞에 다 공간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과감한 주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비는 5.2, 실제적으로 이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4.3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전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AWD를 넣고 있고 퍼포먼스라고 하면 부스터 모드까지 써가지고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기아차의 지금 현재 전기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가 빨리 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니로 EV를 타면서 고속도로를 장시간 타는 경우에는 전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18분 만에 완충이 되는 초고속 충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안 아끼고 주행을 하는 건 전기차 오너다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충전에 대한 계획이 완벽히 머릿속에 짜져 있다, 그러면 뭐 문제 없죠. 내가 이 전기를 다 쓰더라도 도착 지점에서 충전할 수 있다, 그럼 전비를 마음껏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30, 50이라고 하는 주행 제한 속도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주행 속도에 맞춰서 간다 그랬을 때 이 차가 내연기관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틀 전에 제가 장거리로 G80을 타고 좀 출장을 좀 다녀왔었는데 출장 다녀온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차와 지금 이 차를 비교한다 그랬을 때 이 차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차는 게다가 G80 제가 가진 차보다도 더 풀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게 없죠. 부족할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자체에 지금 제가 느끼는 뭐 전체적인 품질감은
제네시스에서 만든 전기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네시스 다움이 여기에 다 녹아져 들어있어요. 이런 핸들의 그립에 있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버튼의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차를 비교한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벤츠하고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국내에 내놓은 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본 EQC 그리고 이트론이 있죠. 근데 제가 그 두 대는 조금 비교 논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 자체가 가졌던 감성이 확실히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이 차하고 비교했었을 때 좋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요. 이 차가 가진 감성이 그 차들에 비해서 좋은 부분들이 더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풍절음이나 밖에서 들리는 시동을 걸었을 때 모터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제어를 잘했어요. 제네시스기 때문에 더 조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한 느낌이에요. EV6나 아이오닉5에서 느꼈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여기서는 다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다음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이 크리스탈 스피어 자체도 그랬고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거는 부분이라든지 안면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웬만한 차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네시스에만 일단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최신 시스템을 GV60에 넣어서 이 차가 전기차의 가장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주행 감성도 좋고 실제적으로 지금 80km, 60에서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감성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느끼니까 지금처럼 부스터 모드를 누르면 쭉 빨려 들어가는 이 그래픽 자체도 이 차가 전기차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진짜 저는 느끼면서 이 재미까지 챙긴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는 G70이 굉장히 재밌는 차라고 뽑혀 있는데 그 재미를 GV60에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M 모델이 나오면서 이 부스트 버튼이 여기 생기는 게 아주 유행처럼 됐어요. 사실 N 버튼, 여기에 있는 N 버튼 중에 NGS라는 버튼과 부스트 버튼이 굉장히 동일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긴 걸 보면 이 차가 제네시스 GV60이라는 차가 어떤 차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진짜 제일 아쉬운 게 뭐든지 아세요? 이 차를 아무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전 예약을 했었을 때 제가 전기차 이 차를 계약까지 넣었다가 다 바로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한 이유가 좀 있어요. EV6를 대비했었을 때 사실 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차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이 정도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사기에는 EV6를 계약한 제 오너와의 이 간극 차이가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보조금을 제대로 다 받아도 이 차는 어쨌든 내가 사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자율주행 모드를 좀 반자율주행 모드를 켰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을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웬만큼 다 구현하고 웬만한 브랜드들도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테슬라하고 비교해서 이 차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저는 느껴봤고, 테슬라 모델 3를 좀 길게 타봤는데 테슬라 하는 거보다에 비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망했어요. 일단은 허리가 너무 아파.
얘는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켜가지고 제가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켜가지고 골반 스트레칭 하가면, 근데 그 차는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오너분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 자체의 완성도는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전기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가운데 있는 센터 패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만족감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저는 하나 더 힘들었던 게 슈퍼차저였어요. 근데 얘는 DC 콤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졌을 때 테슬라는 저한테 맞지 않는 차 같아서 한 번도 구매를 고려한 적이 없어요. 뭐 최근에 좀 뭐 얘기로는 더 싼 테슬라 모델 3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땡기지 않는 차입니다. 하지만 GV60는 제가 오늘 타는 순간 갖고 싶다.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그레이드까지 사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차는 진짜 고급진 전기차지 그냥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 있어서도 모델 S나 모델 X 뭐 요 정도 급을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볼까? 근데 이걸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G80E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트렁크 공간이나 뭐 SUV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게 G80E의 단점이긴 하지만 시승을 제가 아직 G80E까지는 못 해보긴 했지만 그걸 다 따졌을 때도 요거 변정내다 보니까 G80E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차의 가격대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요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뭐 이런 감성들 다 좋아요. 차량의 이런 회생제동의 감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 GMP 플랫폼에서 그동안 느꼈던 감성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로서의 프리미엄, 이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GV60가 그런 걸 안 보여준 부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음악까지도 말이죠.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 뱅앤 루스 사운드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뭐 어쨌든 이거는 약 300m 전기차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 아닐까요?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승을 해서 돌아가는데 타고 집에 가고 싶네. 잠시 후 어떻게?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어서 왼쪽 가지 말고 고가차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진입하세요. 이렇게 제네시스 GV60을 좀 시승을 해봤고요. 이 AWD 감성, 이 회전 감성까지 제가 완벽하게 느끼고 갑니다. 좋아. 잠시 후 좋아. 왼쪽 고가차도로 좋단 얘기밖에 진입하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고가차도 뭐 이런 거 그냥 올라가지. 근데 색깔은 저 이민트색 사고 실내 그레이셔 화이트 살 것 같아요. 돈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얘 진짜 그냥 계약할 텐데. 취소차 나와도 그냥 바로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승해본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구독자가 안 늘어. 내가 잘 못하나 봐. 이상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습니다.